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답니다. 그럼 얘는 뭘 알려준 거? 근을 알려준 거. 그쵸? 근을 알려줬으면 우리가 얘를 무슨 정리할 수 있어? 인수 정리할 수 있죠. 그러니까 얘는 미지수가 3개에 식이 2개 나온 거죠. 그죠? 그럼 미지수가 3개에 식이 2개 나오면 어떤 느낌? 뭐라고요? 어떤 느낌? 일단 부정방정식인가 요것도 기본적으로 떠올리셔야 되고요. 근데 부정방정식은 아니야. A, B, C에 대한 언급이 없어. 그냥 숫자라고 그랬지. 그쵸? 그러면 어떤 느낌이냐면 미지수가 3개에 식이 2개밖에 없으면 일단 A, B, C는 구할 수가 없어. 하지만 뭐는 알 수 있다? 그쵸?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다야. 그쵸? 그러면 한 문자로 통일을 하면 우리가 방정식의 근을 구하는 건 아무 문제 없죠. 그쵸? 그래서 이거를 단순히 대입을 할 거냐, 4,0과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냐? 아니죠. 인수 정리로 하시는 게 훨씬 나은 거죠. 그래서 y는 ax제곱에 bx 플러스 c라는 애를 최고차항 a 빼고 인수 정리해주면 이런 식으로 인수 정리할 수 있고요. 이렇게 해서 얘를 정리해주면 ax제곱에 3ax에 마이너스 4a 이렇게 해서 a는 a고 b는 마이너스 3a고 c는 마이너스 4a다. 이렇게 잡아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게 해서 나한테 구하라는 게 cx제곱에 bx 플러스 a는 0 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4ax제곱 마이너스 3ax a가 0이다. 이렇게 해서 a를 날릴 수 있죠. 그러면 근 구하는데 아무 문제 없고 얘는 두 실근의 곱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4a분의 a 이렇게 해도 그냥 a는 날아가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그림이 나왔어. 이 그림이 나오면 우리는 당연히 뭐 하는 거야? 당연히 뭐 하는 거야? 이 그림 보이면? 뭔 소리야? HX 하는 거지. 아직도 HX랑 안 친해? 우리 여기 HX 엄청 많이 나와. HX랑 친해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그림 딱 보면 우리는 HX가 나와야 돼. 알겠죠? 자, 일단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차함수 fx의 그래프와 뭐 이렇게 된대요. 이렇게 된대요. 한 점에서 만날 때 뭐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그러면 일단 자, hx를 얘는 fx가 아니네. 얘를 gx-fx로 정의한다고 했는데 fx가 최고차항의 개수가 마이너스 1인 2차식이고 gx는 1차야. 그럼 hx는 몇 차야? 2차죠. 그리고 최고차항의 개수가 뭐야? 1이죠. 그쵸?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1이겠지. 그쵸? 그러면 최고차항의 개수는 1이고 그 다음에 3하고 9가 의미하는 게 뭐야? hx의 근이죠. 그쵸? 우리가 근을 안다는 얘기는 뭐 할 수 있다고? 인수정리를 할 수 있다고요. 요렇게. 그러면 그냥 hx가 나온 거네. 그쵸? 자, hx가 나온 상태고 그럼 hx는 뭐 요런 식으로 아래로 볼록으로 생겼을 거고 야, 이거 대칭축 뭐죠? 우리가 근을 알면 대칭축도 구할 수 있죠. 3하고 9야. 그러면 정 가운데잖아. 그쵸? 그러니까 대칭축은 6이 되는 거고. 그쵸? 그 다음에 hx가 직선 y는 k와 한 점에서 만난대. 그러면 y는 k라는 건 가로줄이잖아. 그러면 y는 hx랑 한 점에서 만난다는 얘기는 가로줄과 한 점에서 만나는 건 여기밖에 없죠. 얘밖에 없지. 그러니까 결국 최소값을 구하라는 것과 똑같네. 그래서 6 대입하면 3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9 이렇게 잡아줄 수 있죠. 됐어요? 됐어요?
자, 2창의 개수가 3인 이차함수 fx와 1창의 개수가 12인 1차함수 gx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킨답니다. 요렇게 돼 있대요. 그러면 야, 이것도 지금 뭐 하고 싶어? 하고 싶지. 뭐 하고 싶어? hx 하고 싶지. 그쵸? 그러면 자, hx를 우리가 fx-gx라고 합시다. 이렇게. 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가에서 알려준 게 뭐냐 하면 h0과 h2가 3이라고 알려준 거야. 그쵸? 그쵸? 자, 그러면 우리 이거 보면 뭐야? 이거 보면 hx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는 hx식을 나타낼 수 있지. 그쵸? 근데 봐봐. hx는 fx에서 fx가 뭐야? 3x제곱 플러스 뭐뭐뭐잖아. 그 다음에 gx는 뭐야? gx는 12x 플러스 뭐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러면 결국 hx는 3x제곱 뭐잖아. 이렇게 된 거잖아. 그쵸? 그러니까 hx는 최고차항은 3이라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0하고 2야. 그러면 x에 x-2 플러스 3 이렇게 놓을 수 있어요. 됐어요? 됐어요? 그러면 hx를 구했네? 얘는 뭐야? 3x제곱에 마이너스 6x 플러스 3 이렇게 되죠. 근데 우리한테 원하는 게 뭐냐 하면 f3을 구하래. 야, 이거 f3이 궁금한 거야? fx가 궁금한 거야? 그래? 3을 어떻게 구하지? 3을 어떻게 구하지? f3이 궁금하다는 얘기는 이 식 자체에서 3 값을 넣어서 뽑아내겠다는 얘기거든? 근데 f3을 알려면 그럼 g3을 알아야 되잖아. gx도 모르잖아. 그러니까 결국 얘는 f3이 궁금한 게 아니라 fx가 궁금한 거야. 그럼 fx를 알려면 뭐도 알아야 돼? gx도 알아야 되죠. 그러면 fx, gx를 직접 구하려면 이제 표현을 해야죠. fx는 3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놓으시고 그 다음에 gx는 최고차항이 12라고 그랬으니까 12x 플러스 m 뭐 이런 식으로 놓을 수 있겠죠. 근데 우리가 지금 뭘 하냐 하면 hx를 알아. hx는 fx에서 gx를 뺀 거니까 그러면 얘는 3x 제곱에 a-12의 x에 그 다음에 b-m 이렇게 생겼다라는 걸 알아요. 그쵸? 근데 우리 hx 구해놨죠? 얘가 마이너스 6이고 얘가 3이라고 구해놨잖아. 그쵸? 그러니까 a는 뭐가 되고 6이 되고 b-m은 뭐가 되고 3이 되고 이렇게 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이제 다시 설정합시다. 자, fx는 뭐야? 3x 제곱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6x 플러스 b까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gx는 12x에 m을 없앨까? m을 이쪽으로 넘길까? 그럼 3 이쪽으로 오면 얘는 b-3 여기까지 나온 거야. 그럼 이제 미지수가 몇 개야? 하나잖아. 이 하나를 구하려면 식이 하나 더 필요하지. 그쵸? 식 어디 있어? 우리 아직 사용 안 한 거. 나 사용 안 했잖아. 나 조건. 그러면 나 조건에 뭐 있어요? fx 플러스 gx. fx 플러스 gx니까 그러면 얘는 3x 제곱 플러스 18x 플러스 2b 마이너스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세정아, 나 뭐 틀렸니? 됐어요? 근데 얘가 뭘 갖는데? 얘가 중근을 갖는데. 그쵸? 중근이 꼴? 너무 빨리 나왔어. 중근이 꼴?
접한다 이꼴 네 이꼴 아직 남았지. 왜냐면 뒤에 가면 계속 그 문구가 나와. 완전 제곱식도 있고요. 그쵸? 실근이 하나라는 것도 있고요. 그쵸? 머릿속에 항상 간직하세요. 자, 중근을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 여기에서 판별식 D를 써주면 그러면 뭐야? 81 마이너스 6B 플러스 9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네. 그래서 B는 뭐 나와? B는 15다.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fx 구했네요, 이제. fx는 3x 제곱에 6x 플러스 15. 이렇게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f3 구하면 되죠. 27, 18, 15. 그러면 33, 60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됐어요. 할만하죠? 파이팅! 파이팅! 지금 저쪽 반은 이제 어려운 거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우리 모의고사 뒤에 뭐 하는 거 있거든. 그거 10문제 푸는데 4시간 걸렸다고 그랬어요.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 자, 일단 fx가 절대값에 얘는 x-3에 x 플러스 2 이거의 절대값. 자, 이거의 그래프와 y는 3x 플러스 k랍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자, 나는 이거의 그래프를 그릴 수 있다. 그릴 수 있다. 있다? 대답을 해, 이씨. 있다? 그릴 수 있다? 있다? 그릴 수 있다? 없다? 잠깐만, 우리 전체 절대값을 안 했어요? 하지 않았어? 했지? 했는데 왜 몰라, 이씨. 자, 우리가 절대값 나오면 일단 무조건 뭐라 그랬어요? 나눈다고 그랬잖아. 나눈다고 그랬잖아. 나누면 되잖아. 나눠서 그리면 되잖아. 그런데 특별히 우리가 전체 절대값 이렇게 있으면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 순서가 뭐야? 딱 이걸 봤어. 그럼 내가 생각하는 순서가 뭐야? 첫 번째, 나는 일단 fx를 그린다지. 그죠? 그럼 다 그려놓은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하면 돼?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쪽은 절대값이니까 위로 올려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래서 아래쪽을 뭐 한다? x축에 대해서 대칭시킨다. 이거잖아. 이게 다야. 이게 다야. 이거 하기 싫어? 그럼 음수, 양수 다 나눠. 그럼 식 개판돼요. 그러니까 전체 절대값 그래프는 일단은 이런 게 나오면 절대값 무시하고 일단 안에 있는 속살 먼저 그래프를 그려주라고. 이거 그릴 수 있잖아. 얘는 뭐야? 근이 마이너스 2하고 3 이렇게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면서 얘는 그래프가 어떻게 될 거야? 일단 정확하게 그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를 이제 뭐 하자고? x축보다 아래쪽 부분을 들어서 올리자고, 전체를. 그러면 얘는 그래프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올라왔다가 이렇게 내려가는, 이렇게 생겼겠지. 그냥
자, 이거랑 그 다음에 기울기가 3이야. 증가함수야, 증가함수. 그러면서 얘랑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나도록이야. 자, 그러면 경계점을 잡아봅시다. 경계점을. 봐봐. 자, 이렇게 지나. 그럼 몇 점에서 만나? 이렇게 지나면 몇 점에서 만나냐고. 한 점이라고? 여기는 안 만나? 2점에서 만나죠. 그쵸? 야, 여기 또 몽둥이 어디 갔니? 내 몽둥이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 2점이지? 자, 여기서부터 뭐 합니까? 이렇게 내려오는 거야. 내려오다가 개수가 바뀌는 시점이 언제야? 이렇게 2점이었다가 이렇게 내려오면 바뀌는 시점이 지금 느꼈어? 그 시점? 처음으로 개수가 2개에서 바뀌는 시점? 2개에서 몇 개로 바뀌어? 3개로 바뀌지? 그 3개로 바뀌는 시점이 얘랑 접할 때지? 그쵸? 자, 그러면 여기보다 이제 살짝 밑으로 내려와. 그럼 몇 점이야? 그게 4개지. 그럼 쭉 내려오다가 그 다음에 또 개수가 몇 개로 바뀌어? 3개로 바뀌죠. 그 3개로 바뀔 때 경계점이 여기를 지날 때지? 이렇게. 그 다음에 이거보다 이제 내려오면 몇 개야? 내려오면 2개죠. 2개였다가 또 몇 개로 바뀌어? 1개로 바뀌지. 그러면 그 다음 경계점은 여기지? 그쵸? 그래서 얘는 4개를 물어봤으니까 얘는 구할 필요 없는데 어쨌든 우리는 직선으로 움직이면서 개수가 바뀌는 그 시점, 그 시점의 K값, 얘가 나한테 뭘 물어보든 얘네가 기준이 되겠지. 그쵸? 그러면 우리는 이거일 때 K값을 구하는 거를 목적으로 하시면 되잖아. 그죠? 자, 첫 번째. 자, 얘는 K값 뭘로 구하면 돼? 얘는 그냥 좌표를 집어 넣으면 되지. 마이너스 2,0을 지날 때야. 마이너스 2,0 지나니까 K값 뭐야? K값 6이지. 그쵸? 그러면 여기일 땐 6. 얘가 기준점이 될 거고. 그 다음에 이거일 때 K값은 뭘로 구하는 거야? 두 그래프가 뭐 하고 있어? 접하고 있잖아. 그럼 판별식 D는 0으로 풀 거지? 대신 이 함수식이 누구야? 얘랑 직선이 접하는 거잖아. 그러면 요 함수식은 뭐야? 얘를 절대값으로 어떻게 벗기내야?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내지. 그쵸? 그럼 마이너스 붙여서 벗기내니까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6이랑 누구랑? 3x 플러스 k라는 애랑 접했을 때 k값을 알고 싶은 거지. 그쵸? 그러면 얘는 x제곱 플러스 2x k 마이너스 6이 0이다.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접한다니까 판별식 D가 1-k 플러스 6이 0일 때니까. 그러면 k는 뭐야? 7일 때.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이거일 때 기준점은 7.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서로 다른 4점에서 만날 때니까 그러면 K라는 애는 6보다는 커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7보다는 작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됐어요? 이거 저기 틀릴 것 같은 사람은 노트 정리하셔야 됩니다. 알겠죠? 전체 절대값은 시험에 잘 나오는 거예요. 뭐야? 그러라니까 찍는 거야? 아니 니들이 필요하면 니들이 찍어야 될 거 아니야. 뭐야 다 필요한 거야? 아니 아니 한번 설명드리니까 알 것 같지 않아요? 그죠? 그럼 뭐 못하러 찍으세요? 어차피 오늘 할 건데. 자, 그 다음에
자, 이차함수 이거에 대해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세 실수 MPQ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랍니다. 자, 일단 fx. 자, fx가 x제곱의 px. 그 다음에 q-5의 전체 제곱. 자, 이렇게 돼 있고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최고차항이 양수잖아. 최고차항이 양수니까 일단 아래로 볼록이 될 거고요. 규현아, 네. 꼭지점의 x좌표가 뭐니? p라고 그랬니 지금 혹시? 그지? 내가 잘못 들은 거지? x좌표 뭐니? 잠시만요라고 그랬니 혹시? 마이너스 2분의 p? 그렇죠. 아니 도대체 이게 아직 습관이 안 됐다고? 최고차항이 1일 때 반값을 반대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게 뭐다? 그게 마이너스 2에서 최소값을 갖는다라고 그랬으니까.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p의 값은 4라고 일단 구해놨습니다. 얘라고. 가에서는 알려주는 게 뭐 이거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fx의 그래프와 직선 mx의 교점의 개수는 하나이다. 규현아, 누가 보면 입안에 너밖에 없는 줄 알 거야. 그지? 규현아, 네. 나 가지고 식 한번 만들어 볼까? fx와 mx의 교점의 개수는 하나이다. 식 만들어 봐. 뭐야? 교점 이꼴 중근? 아니 뭔 소리야? 교점이 왜 중근이야 이씨. 교점 이꼴 연립이고 교점의 개수가 하나란 뜻은 그래서 내가 아까 계속 그 얘기하라고 그랬잖아. 아까 뭐라 그랬어? 접한다 이꼴 중근 이꼴 판별식 D는 0이다 이꼴 실근이 몇 개다? 한 개다. 야, 직선하고 이차함수의 위치 관계가 뭐야? 안 만나거나 접하거나 두 점에서 만난대잖아. 그러면 만나는 교점의 개수가 하나란 얘기는 결국 교점이란 얘기지. 결국 판별식 D가 0이란 얘기지. 그지? 그래서 이거의 거시기는 그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뭔가 풀면서 좀 뭔가 이상한 거 못 느낍니까? 뭔가 좀 거시기한 거 못 느껴요? 이제 알려준 거 다 알려준 거야. 뭔가 마음에 안 들지 않아? 그러니까 식에서 뭔가 이상함을 못 느껴요? 지금 미지수가 몇 개 남았어? 2개 남았잖아. 근데 나 이거 판별식 D는 0 할 거 아니야. 그럼 식이 하나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그쵸?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이 하나밖에 안 남았어. 생각하고 있어? 생각해. 다들 생각해. 물어볼 거야. 자, 생각했어. 미지수는 2개인데 식은 하나밖에 안 남았어. 자, 이거는 무슨 현상일까요? 자, 머릿속에 생각해봐. 자, 이건 무슨 현상일까요? 진짜래니까. 봐봐. 야, 니네 태어나서 이 문제 처음 보지? 그지? 그러면 고등학교 시험 보면 어쨌든 한 6, 7문제는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 풀 거 아니야. 그럼 시험 때 이거 다 틀릴 거야? 아니잖아.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어? 설계라고. 설계라고. 그러면 설계라는 거는 뭘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재료를 기본으로 하고 있는 거야. 재료가 있어야 설계를 할 거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를 풀면서 읽으면서 항상 뭔가를 예측을 해야 돼. 뭐겠구나. 이렇게. 알겠죠? 만약에 내가 안 가르친 재료 나오잖아? 그럼 날 욕해. 나한테 돌을 던져. 알겠죠? 대신 내가 알려준 거에서 나왔는데 1등급이 안 나온다. 그럼 내가 던진다. 알았죠? 알았죠? 봐봐. 예측을 해. 봐봐. 이거를 만약에 예측을 안 하고 그냥 여기서 판별식 D 하잖아? 100%야. 식 써놓고 이게 뭐지? 이러고 못 푼다고. 근데 내가 이미 여기에서 예측을 하고 들어가잖아. 그럼 연락에 반가울 거라고. 반가울 거야. 반가울 거야. 자, 봐봐. 미지수는 두 개인데 식이 하나야. 가능성 얘기해봐. 야, 좀 전에도 했잖아. 씨. 가능성 얘기해봐. 첫 번째 가능성이 뭐야? 제일 흔한 가능성이 뭐야? 뭐라고? 한 문자, 그래, 한 문자로 통일할 수 있다야. 근데 생각을 해봐. 이거 한 문자로 통일해서 뭐 하지? 쓸 데가 있나? 아니지. 쓸 데 없지. 그죠? M하고 Q하고 통일해서 뭐 할 거야? 어디다 쓸 거야? 난 MQ 값을 알아야 되는데. 지금 얘는 MQ 값이 나와야 되는 문제야. MPQ의 값을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그렇잖아. 그럼 그쪽은 아니야. 그럼 이제 뭐 남았어? 내가 알려준 재료 중에 뭐밖에 안 남았어, 이제. 그럼 이제 부정방정식밖에 안 나온 거야. 그렇잖아. 그런데 잘 생각해보면 우리가 부정방정식을 가장 흔한 거는 뭐라고 그랬어? 가장 흔하고 수능까지 나오는 거. 가장 흔하고 수능까지 나오는 거는 문제 안에 무슨 조건? 문제 안에 정수나 자연수라는 조건이 나오는 문제. 그러면 정수나 자연수 조건이 나오면 식이 어떻게 전개가 돼야 돼? 정수 조건이 있어. 정수나 자연수란 말이 있어. 부정방정식이야. 그럼 내가 예측하는 식이 뭐냐고. 내가 예측하는 식은 뭔가의 곱으로 나오는 식이야. 그치? 근데 내가 예측했는데 진짜 이 결과가 나오면 얼마나 기쁜 줄 알아? 니네가 설계했는데 처음 보는 문제인데 내가 예측한 그대로 풀이가 나오면 얼마나 반가운데. 근데 예측 안 하고 부정방정식 개똥도 생각 안 했어. 근데 갑자기 이 식이 나왔어. 이게 뭐지? 이렇게 된다고. 이거를 전개하면 또 무슨 식이라고 그랬어? 이걸 전개하면? 이거 전개하면 인수분해의 그놈이 나온다고 그랬잖아. 뭐? AB, 3A, 4B, 5는 0.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그랬잖아. 그래서 이거를 푼 게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서 우리는 곱과 얘네들이 나오면 아 이거 부정방정식인데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죠? 내가 부정방정식을 도대체 몇 번 설명하는지 모르겠는데 그죠? 자, 그 다음에 부정방정식 중에 이런 조건이 안 나왔는데 부정방정식인 게 있었어. 그게 뭐였죠? 내가 부정방정식 설명할 때 항상 두 가지를 같이 설명했는데 라면서 자 이건 수능까지 나오는 것이고 이거는 고등학교 1학년까지만 알아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그게 뭐였죠? 하나가? 이건 정수 자연수 조건이 없어. 이렇게 쌩을 까신다고? 아니 내가 노트 정리해 준 거에 부정방정식 있잖아. 봐! 꺼내서 봐. 내 노트 정리. 아니 왜 이것들은 내가 써준 것도 안 봐. 부정방정식이 재료 몇 번이야? 6번인가? 5번인가? 있죠? 봐! 이거 말고 뭐가 있나? 이거 말고 뭐 있어? 봤어? 봤어? 혹시 없니? 이거 내가 수능용으로 만든 거라 없나? 있잖아. 밑에 맨 밑에 뭐 제곱이 0이거나 아니면 숫자거나. 그쵸? 이건 숫자여도 상관없어요. 왜냐면 제곱수끼리 더해서 만약에 얘가 5다 이래도 구할 수 있잖아. 그쵸? 야 제곱해가지고 더해서 5 나오는 애가 4하고 1밖에 더 있어. 그렇잖아.
그것도 있고. 얘가 0이면 뭐야? 0이면. 그러면 이거는 실수라는 정수자연수 조건이 필요 없는 부정방정식이잖아. 얘가 0이고 얘가 0이어야 되니까. 그지? 그지? 그러니까 근데 느끼긴 하냐? 내가 맨날 재료 노래를 부르는 거 느끼긴 해? 왜 필요한지? 문제 풀면서 이 재미를 알아야 되는데. 내가 그래서 맨날 재료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어나서 처음 보는 문제를 풀 수 있는 방법은 재료밖에 없다니까. 얘들아, 응? 니네 봐봐. 내가 고등학교 3학년부터 수업하는 재료를 지금 1학년 때부터 하는 게 처음이라니까. 내 평생. 니 진짜 이렇게 해서 3년 동안 해봐. 수능 문제 다 풀린다니까. 연습 좀 하자. 그러니까 재료 좀 중요해. 자, 그러니까 봐봐. 이 문제에 MPQ가 지금 실수라고 그랬잖아. 정수자연수 아니잖아. 근데 미지수 2개씩 하나밖에 남은 거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도 팩트잖아. 근데 나는 MQ 값을 구해야 되잖아. 그러면 남은 거는 재료가 그거 하나밖에 안 남은 거 아니야? 그리고 이런 거 보면 안 반가워? 아, 얘 개겠구나. 이런 생각 안 들어? 들어야 된다고, 이 새끼들아. 알겠죠? 자,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 D를 해보면, 판별식 D를 하면 얘는 뭐가 돼? 4-M의 전체 제곱 플러스 4배의 Q-5의 전체 제곱. 얘가 0이다. 이렇게 나온다고. 자, 제가 장담하는데 설계 안 하고 그냥 이식 나왔잖아? 100% 니네 뭐 할 거야? 이거 전개할 거야. 전개해놓고 뭐 할 거야? 그리고 나한테 질문이라고 가져오겠지. 이거 어떻게 풀어요? 이러겠지. 그러니까 그게 설계가 안 돼서 그래. 설계를 하고 나면 여기서 이제 끝내겠죠. 그러면 M이 4고 Q가 5구나. 이렇게 해서 끝내겠지. 오케이. 오케이. 네. 얘는 안 찍어도 돼요? 아니, 좀 자동으로 해주시면 안 돼요? 아니, 오늘 남아서 공부하는 애들이 있으니까, 뭐 내일 영상으로 볼 거면 보시는데. 알아서 하세요. 니는 집에 갈 거잖아. 그쵸. 그치. 고등학생이 어딜 가. 그래서 오늘 당장 정리하실 분은 찍으시고, 아니면 내일 하실 분들은 영상 보면서 내일 하시고. 자, 이거는 자, 보세요. 일단 그림부터 봅시다. 이렇게 그림부터 봅시다. 자, 그림 딱 보면 지금 뭘로 보여요? 얘가 뭐와 뭐가 보여? 설계돼? 기본 설계? 지금 얘가 뭘 구하라는 거냐면 A하고 C 사이의 거리를 구하래요. AC 이 길이 구하래. 이 길이. 자, 설계돼요? 기본적인 설계. 뭐가 보여?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 일단 뭐가 보여요? 일단 2차 함수 보이죠? 그죠? 2차 함수 보이고 또 뭐가 보여? 삼각형이 보여. 그래? 그래서 뭐 어쩌게? 삼각형을 봐서 뭐 어쩌게? 이 문제를 풀라고 뭘 봐야지. 그냥 눈에 보이는 대로 보이시면 어떡해요? 뭐가 보여? 2차 함수가 보이고. 나 이 길이 구해야 된다니까, 이 길이. 이 길을 구하기 위해서 뭘 보이냐고. 뭘 봐야 되냐고. 2차 함수가 보이고, 뭐가 보여? 그냥 어떤 직선? 그렇죠. 이게 직선처럼 보여야 돼. 그래서 결론은 2차 함수와 직선이 뭐하고 있어? 접하고 있잖아. 그러면 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뭘 구할 거야? 판별식 D는 0을 할 거지. 그죠? 근데 그 모든 것들을 하려면
제일 중요한 건 얘가 뭐여야 돼? 함수여야 돼. 그쵸? 근데 얘는 지금 함수가 아니잖아. 허공에 떠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우리는 일단 제일 먼저 뭐부터 해야 되겠어? 일단 좌표축을 설정을 해야 돼. 어디를 x좌표로 잡고 어디를 y좌표로 잡아야 돼. 그리고 뭘 해야 돼? 그리고 2차 함수의 함수식을 만들어야 돼. 그 다음에 뭐 해야 돼? 그 다음에 직선의 방정식을 만들어야 돼. 그죠? 그리고 나서 직선과 2차 함수가 접하는 거니까 판별식 D는 0이라고 해서 이 직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만들어야 돼. 그리고 나서 C에 뭘 구하면 돼? C가 지금 이 직선에 뭐가 되는 거야? X절편이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나는 여기에 좌표를 구할 수 있지. 그럼 이 좌표를 알면 이 길이도 구할 수 있지. 지금 내가 말한 거 이해돼? 지금 내가 말한 거? 첫 번째, 좌표축을 먼저 설정하고 어디를 X축, 어디를 Y축으로 놓을지 좌표축 설정하고 그 다음에 2차 함수는 다 나와야 되고 2차 함수는 함수식이 깔끔하게 나와야 돼. 그리고 이 직선은 완벽하게 나오진 않을 거야. 미지수 하나짜리 직선으로 나올 거야. 그러고 그 미지수 하나를 구하기 위해서 판별식 D는 0을 써서 그 미지수를 구할 거라고. 그래서 직선의 방정식을 완벽하게 구할 거라고. 그래서 X절편에서 이 길이를 구할 거라고. 오케이, 바리? 할 수 있어요? 시켜봐도 돼요? 죄송할게요. 죄송합니다. 아니, 이거 저쪽 반은 다 숙제로 내가지고 일단 숙제를 해오고 내가 풀어줄게 라고 했거든. 근데 니네는 숙제를 못 냈네? 까먹어가지고. 원래 스스로 풀어봐야 되는데. 그럼 다음 기회에. 자, 일단. 자, 당연히 이거 X축으로 잡을 거죠? Y축 어디로 잡을까요? 사페 아닌 이상 그냥 이거 잡겠죠? 그쵸? 얘를 Y축으로 잡을게요. 자, 그러면 얘는 지금 2차 함수가 원점을 통과하면서 이렇게 생긴 2차 함수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긴 거죠, 이렇게. 그쵸? 이렇게 생긴 거고, 그 다음에 직선은 여기 0,18을 지나는 여기서 접하는 이렇게 직선이 만들어진 거예요. 얘가 C가 되는 거고 이렇게 된 거죠. 됐어요? 그 다음에 2차 함수의 높이를 알려줬어요. 2분의 15라고. 그러면 자, 일단 꼭지점의 좌표가 뭐라는 거야? 얘는 2분의 5죠. 그쵸? 그리고 높이가 2분의 25라는 거지. 그럼 나는 뭘 알아? 꼭지점도 알고 x절편도 알지? 그러면 이 함수를 fx라고 하면 이 fx를 뭘로 표현할까요? 둘 다 알아. x절편도 알고 꼭지점도 알아. 뭐 이거 아무거나 하셔도 돼요. 이거는 뭐 할까? 꼭지점으로 해볼까? 꼭지점으로 해보면 얘는 최고차항은 몰라. x-2분의 5의 전체 제곱 플러스 2분의 25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A 값을 구하기 위해서 뭐 할까? 0,0이나 5,0 둘 중에 하나 집어넣으면 되겠지. 어차피 두 개 뭘 넣어도 식은 똑같이 나와요. 당연히 0,0을 넣겠죠. 0,0 넣으면 뭐야? 4분의 25에 A 플러스 2분의 25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그럼 A는 뭐예요? A는 마이너스 2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면 fx를 구했어요. 마이너스 2 이렇게. 그쵸?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냐면 이거 직선 얘를 gx라고 합시다. 이제 직선을 미지수 하나만 써가지고 직선의 방정식으로 표현해야 돼. 하면 되지. 왜냐하면 우리가 뭘 알아? y 절편을 알잖아. 그쵸? 그러면 우리 뭘 모르는 거야 지금? 기울기만 모르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mx 플러스 18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럼 끝났네? 끝났네? 미지수 하나에 아직 식이 하나 남았잖아. 얘네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 D는 0 하면 되지. 그죠? 야, 근데 이거 전개하기 좀 거시기하게 생겼지. 그러니까 괜찮아. 우리 최고차항을 알아냈으니까 이번에는 인수정리로 깔끔하게 표현하세요. 그러면 얘는 뭐라고도 표현되는 거야? 마이너스 2x에 x 마이너스 5. 훨씬 깔끔하죠. 그쵸?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시는 겁니다. 마이너스 2x 제곱에 플러스 10x는 mx 플러스 18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면 뭐예요? 얘는 2x 제곱에 얘는 m-10의 x 18이 0이다 이렇게 되죠. 그러면 접한다 라는 거니까 판별식 D는 m-10의 제곱 마이너스 18 곱하기 8 얘가 0이다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나온다고? 야, 나 어디 잘못했나 봐. 너무 더러운데? 뭘 잘못했지? 아닌가? 잘못한 게 없나? M이 M이 깔끔하게 안 나온다고? (18 곱하기 8이) 제곱수가 아니잖아. 제곱수네. 아이씨, 쪽팔리게. 18이 3, 3이고 얘가 2의 3승이죠. 이거죠. 12의 제곱수죠. 그쵸? 에이씨. 그럼 n-10이라는 애가 12의 제곱수니까 마이너스 10이거나 10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러면 m은 마이너스 2거나 22지. 근데 m은 뭐였어? 기울기였잖아. 기울기 뭐여야 돼? 음수여야 되지. 그러니까 얘는 아니지. 그쵸? 그러면 m이 마이너스 2라고 나왔어요. m이. 그러면 얘가 마이너스 2야. 그럼 x절편 얘는 뭐야? 얘는 9가 되겠죠. 그래서 AC의 길이는 9다. 이렇게 구할 수 있죠. 됐어요. 됐어요. 이런 그림 문제는 시험에 100%예요. 100%. 근데 이제 얘처럼 쉽게 나올지 아니면 뒤에 가면 좀 더 복잡한 문제들도 있거든. 그리고 얘는 최근 모의고사니까 당연히 이 문제도 당연히 풀 수 있어야 되고요. 자, 얘도 똑같죠? 이차함수의 그래프와 직선 얘가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랬을 때 ABC의 넓이를 구하랍니다. ABC의 넓이를 구하래요. 그러면 일단 B하고 C는 X절편이야. X절편이니까 그냥 는 0. 이거의 근이지. 그죠?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고 얘는 5야. 그러니까 밑변의 길이는 6이라고 알아. 이제 뭐만 구하면 돼? 높이만 구하면 되지. 그럼 높이는 지금 A의 좌표를 알면 되는 거지. 자, 설계해 봅시다. 설계. 어떻게 구할까? 높이를 어떻게 구할까? 일단 높이를 구하려면 A의 좌표를 알아야 돼. 근데 A의 좌표를 구하려면 뭐 해야 돼? 교점이잖아. 교점은 연립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이식과 이식을 연립방정식해서 구하면 여기 A의 X 좌표가 나오겠지? X 좌표 나오면 집어넣으면 Y 좌표 나오겠지? 그게 높이지. 근데 여기에 지금 뭐가 없어? A 값이 몰라. 그러니까 A 값을 먼저 구한 다음에 연립해야 되겠지? 그럼 이제 A 값은 어떻게 구할 거야? 두 개 연립해서 판별식 D는 0 해서 A 값을 구할 수 있지? 그죠? 그래서 그 A 값에다가 집어넣어서 다시 연립하면 교점이 나오겠지? 그럼 높이 나오겠지? 그럼 구할 수 있겠지? 안 풀어줘도 돼요?
풀 수 있어요? 실시다 이 자식들아. 실시해. 자, 판별식 뒤에서 A값까지 나왔죠? A가 6이라는 것까지 구했죠? A가 6이라는 것까지 구했으면 이제 그럼 그 다음엔 이제 교점을 구해야지. 4x 플러스 5 얘가 2x 플러스 6 해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럼 여기에서 x가 뭐 나와? 1 나오잖아. 얘가 의미하는 게 뭐냐고? 두 함수의 교점에 x좌표 아니야. 그렇잖아. 그러면 두 함수의 교점에 x좌표를 구한 거라고 1이라고. 그러면 y좌표는 뭐야? 얘가 6이니까 y좌표는 8이잖아. 8. 그죠? 이 8이 뭐야? 얘가 높이잖아. 얘가 높이잖아. 그럼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되지. 됐어요? 됐어요? 봐봐. 내신에서 2차 함수와 직선과 이렇게 접하는 형태의 그래프 문제는 나온다니까. 이게 말로 나오든 그림으로 나올 거냐 이제 2차인 거지. 무조건 나오니까 연습하세요. 네. 자, 그 다음에 자, 이거의 그래프가 x축과 이거에서 만날 때 밥이야. 밥이야. 뭘로 풀 거야? 인수정리할래? 근각에서 쓸래? 근각에서 쓰는 게 낫겠죠? 그쵸? 그쵸? 대답 안 해? 네. 그쵸? 네. 그러니까 x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2차 방정식의 근이라는 게 딱 떠올라야 돼. 그럼 우리 방정식에서 근 두 개 알려주면 당연히 근각에서의 관계 하죠. 자연스러운 거죠. x축과 만나는 두 점 사이의 거리가 8일 때, 자, 방정식 문제로 문제가 딱 바뀌어. 바뀌었어? 바뀌었어? 안 바뀌었어? 안 바뀌어? 봐봐. x축과 만나는, 자, 하나씩 해석해봐. 2차 함수가 x축과 만나는 점, 그게 뭐다? 방정식의 근. 그죠? 그럼 근, 알파, 베타 두 점에서 만났을 거 아니야. 근데 둘의 거리가 뭐라고? 8이라고. 그러면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8이라고 이 양반들아. 그러니까 이거를 방정식 문제로 바꾸면 x제곱 마이너스 ax 플러스 9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는데 두근의 차가 뭐다? 두근의 차가 8이다. 그럼 두근을 뭐라고 놓을 거야? 알파와 알파 플러스 8로 놓겠지. 이렇게 놓은 다음에 뭐 할 거야? 근과 계수의 관계를 쓰겠지. 미지수 두 개에 식 두 개 나오니까. 그쵸? 그렇게 설계하시면 된다고요. 자, 이거 딱 보면 뭐가 떠오른다고? hx도 떠오르고, 그 다음에 자, 두 함수의 교점이네. 그죠? 두 함수의 교점 뭐야? 연립했을 때 뭐하고? x제곱 마이너스 1은 ax 플러스 b하고 연립했을 때 교점 하나가 근이 하나가 뭐가 나온다? 1 플러스 루트 3이 나왔어 라고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나머지 하나의 근은 뭐야? 1 마이너스 루트 3이야 이렇게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니까 한마디로 x제곱 마이너스 ax 마이너스 1 마이너스 b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얘랑 얘다 이렇게 알려주는 거지. 그죠? 그럼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이제? 이걸 대답을 안 한다고? 이제 뭐 할 거야? 그렇죠. 근각에서의 관계를 이용해서 A값과 B값을 구하겠죠.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 fx 그래프와 자 직선이 나와 있고 a, b의 값을 완벽하게 알려줬어. 그럼 이거 뭘 써야 돼? 이건 대놓고 hx지. 그죠? 대놓고 hx야. 그러니까 얘는 fx는 이렇게 되는 거지. fx는 규현아 말해봐. fx 읊어봐. 식을 읊어봐. 쭉 얘기해. 뜸들이지 말고. 내가 편집의 귀찮음을 안고 가서 한 대 때리기 전에 빨리 얘기해. 빡쳐. HX를 아직도 모른다는 건 말이 안 되는데. 근데 이게 봐봐. 니네 지금 구분은 할 수 있겠어요? 야, 여기서는 HX 안 물어봐 놓고 왜 여기서는 내가 HX를 쓰는 거야? 여기는 목적이 다르죠. 여기서는 지금 A 값과 B 값을 구하는 게 목적이지. 그러니까 이건 내가 자연스럽게 방정식으로 해석을 한 거고요. 얘는 봐봐. 얘는 뭐야? F4의 값을 구하래잖아. 저거 F4가 궁금한 거야? FX가 궁금한 거야? FX가 궁금한 거지. 그럼 얘는 뭘로 가는 거야? FX 함수식의 작성으로 가는 거지. 진짜 속상하다, 규현아. 응? 함수 fx의 작성이야. 자, 첫 번째는 노가다야. 가장 기본이면서 노가다야. 2차 함수니까 미지수가 3개짜리잖아. 그러니까 식 3개를 찾는 거야, 그냥. 근데 이런 문제가 없다고 얘기할 수는 또 없어요. 왜냐하면 다음 중 2차 함수가 임의의 3점을 지날 때 fx를 구하시오. 이렇게 물어보면 말 그대로 그냥 여기다가 대입해야 되거든. 식 3개를. 어쨌든 미지수 3개, 식 3개니까 가능한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 x절편을 알려주면 뭐 할 거야? 인수정리할 거잖아. 그쵸? x절편을 알려주고 fx를 구하라고 하면 인수정리하겠지. 그 다음에 중학교 때부터 우리가 해왔던 게 뭐야? 특이하게, 유일하게 fx만, 아니 2차 함수만 표준형이 2가지지. 나머지는 표준형이 다 하나거든? 2차 함수만 유일하게 2가지야. 그래서 우리는 x절편을 이용한 인수정리로 정리하든지 아니면 뭐야? 꼭지점을 이용한 꼭지점식으로 표현을 하든지. 그래서 아까 그 문제도 우리가 편한 대로 2개 갖다 썼잖아. 그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라고? 그 다음 세 번째가 hx 재료라고. 이거는 우리가 수능 때까지 가져가야 돼. 지금 우리 2차 함수 하지? 내년 되면 뭐 하고 있어? 내년 되면 우리는 3차 함수와 4차 함수를 하고 있어. 그럼 3차 함수, 4차 함수로 이걸 노가다 때린다고? 말도 안 됩니다. hx야. 그래서 얘가 제일 중요한 거야. 얘가. 오케이? 그러니까 이렇게 설계를 하고 문제를 읽으면 내가 왜 여기서는 근각계수와의 관계를 쓰고 왜 여기서는 내가 hx를 물어보고 있는지를 니네도 같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된다고. 즉 문제 읽으면서 설계가 돼야 된다고. 설계가 되려면 재료를 하셔야 된다고. 이 새끼야. 아 진짜 속상합니다, 규현아. 응? 야, 저쪽 반 애들은 네 얼굴도 모르는데 네 이름은 다 알아, 이 새끼야. 내 영상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너야, 이 새끼야. 아니, 하루에 내가 규현이를 몇 번을 부르는 거야, 도대체. 어? 아니, 다른 사람을 부르고 싶은데 내가 저쪽 반 수업할 때도 내가 이름 부르는 애가 3명 있어, 3명. 근데 처음에 한 명만 부르다가 이 한 명이 좀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가 질문을 던졌을 때 답이 안 나오길 바래서 질문을 하는 거야. 왜냐면 그 핑계 대고 그래야 설명을 한 번 더 하지. 근데 내가 이렇게 딱 물어봤는데 답이 그냥 나와버려. 그러면 내가 설명을 못 하잖아. 그래서 나는 희생양을 찾는 거야.
내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못 해줘야 야 이 자식아 막 이러면서 설명을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거야. 근데 이게 내 입장에서는 그게 맞는데 네 입장에선 그게 안 되지 이 새끼야. 아니 어떻게 물어보는 족족이 대답을 못 하냐고. 아니 저쪽 방향에서 한 명 계속 하다가 얘가 어느 순간부터 자꾸 대답을 하는 거야. 그래서 옮겨갔어 다른 애로. 그래서 또 옮겨가고 막 이렇게 옮겨갔어. 근데 넌 여기서 옮겨가질 못하잖아 내가. 그러니까 계속 네 이름만 부르는 거야. 릴렉스. 빨리 졸업합시다.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너 말고도 가끔 이렇게 물어보잖아 다른 애한테. 물어보는데 대답이 나오잖아. 그래서 안 나올 만한 애한테 내가 질문을 하는 거야. 한마디로 너는 대답을 못할 애같이 생겼어 내가 말하는 거야. 그 이 새끼야. 이게 좋냐? 이게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지? 네. 그래서 얘는 HX를 구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아마 우리 합반에서 제일 좋아할 애가 누군지 알아? 우리 민경이야. 원래 우리 셋만 있을 땐 내가 얘부터 이렇게 시켰거든. 얘부터. 근데 네가 지금 다 빨아들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얘는 fx를 구하려고 하니까 지금 얘를 딱 보면 hx가 보여야 돼. 그래서 hx를 불러보라고 했잖아. 새끼야. 최고차항이 1이야. 인수. 뭐야? x 플러스 1에 x 마이너스 3 그리고 플러스 x 플러스 5. 이거 몰라? 솔직히 알지? 이 정도 써줬으면 이게 뭔지는 알지? 다음부터 이제 대답을 해. 알겠지? 자, 이렇게 하면 fx가 그냥 뭐 한 거야? 나온 거야. fx 나왔잖아. 그러면 이 상태에서 그냥 우리는 f4의 값을 구해주시면 된다고. 오케이? 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의 두 교점의 x좌표 합이 이고 곱이 이거다. a, b에 대해서 이거의 값을 구하시오. 느낌 와? 뭘로 풀지? 연립한 다음에 여기서 부정방정식이 나온다고? 하나씩 해봐. 하나씩 봐봐. 교점은 연립. 그래서 그 교점의 x좌표는 뭐야? 근. 하나씩 해. 하나씩 천천히. ax 플러스 3은 마이너스 2x 플러스 b. 교점이라는 거는 연립을 해라. 연립하면 두 개의 근이 나올 것이니 이게 교점의 x좌표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면 얘는 정리하면 x제곱 뭐야? 마이너스 a 플러스 2의 x 그 다음에 3 마이너스 b는 0 이렇게 되죠. 이 방정식의 두 근이 알파하고 베타라고. 근데 나한테 뭘 알려줬어요? 알파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뭔데? a-2인데 근데 얘가 2라고 알려준 거고. 그러니까 a는 4라고 알려준 거고. 그 다음에 알파 베타. 알파 베타는 뭐야? 3-b. 근데 얘가 마이너스 6이라고 알려준 거죠. 그러니까 b는 9. 이렇게 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죠. 오케이. 설계돼요? 지금 뭐 하라는 거야? 함수 문제를 2차 방정식 문제로 끌고 오라는 거야 지금. 2차 방정식 문제로 끌고 왔어요?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얘는 아니에요. 잠깐만요. 요거는 우리 수능 때까지 계속 나오는 유형이거든? 그래서 요거는 노트 정리 하나만 합시다. 왜냐하면 이거를 그냥 풀면 이거 개판돼요. 그러니까 요거는 노트 정리 좀 해놓을게요. 이거 고3 수능 때까지 계속 쓰이는 거거든.
그래서 한번 제대로 풀어 드릴 테니까 요거는 정리 좀 해 놓읍시다. 얘 아니면 다음 문제. 어차피 얘도 똑같은 문제니까 해보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이 문제는 지금 뭐냐 하면 이렇게 나와 있는 상황이거든.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라고 알려준 거예요. 얘를 알려준 거야. 얘를 5루트 2라고 알려준 거야. 그래 놓고 K 값을 구하래. 이런 문제야. 알겠죠? 요거는 네, 잘 나와요. 이거 계산하는 방법을 익히고 있어야 돼요. 이거는. 자, 그럼 봅시다. 봐봐, 일단. 자, 내가 표시한 이 두 점. 자, 얘네들을 내가 알파와 베타라고 놓을 거예요. 그러면 알파, 베타라는 식이 뭐랑 관련되어 있는지는 느끼죠? 느끼죠? 교점의 x좌표니까. 그러면 이 방정식, 즉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6은 2x 플러스 k. 그러면 x제곱 마이너스 6x 6 마이너스 k는 0이라는 2차 방정식에 두 근이 알파, 베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자, 그러면 당연히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으니까 내가 뭘 해야 돼? 당연히 근과 결수와의 관계로 일단 표현하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일단 이렇게 표현을 했어. 그러고 나서 이제 나한테 뭔가를 알려줘야 되잖아. 근데 그 알려준 게 요거라고. 요걸 알려줬다고. 그럼 나는 이거를 활용해서 K값을 구해야 될 거 아니야. 그쵸?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에 대한 얘기야. 그거를 아무 대책 없이 하면 이게 좀 식이 좀 너무 개판되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이거를 좀 체계화해서 할게요. 이렇게 하면 되거든. 자, 봐봐. 얘를 이용하겠다는 얘기는 이렇게 해서 직각삼각형을 만들어서 직각삼각형의 빗변이라고 생각할 거야. 알겠죠? 즉 피타고라스를 사용하겠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이거를 두 교점 사이의 거리가 5루트 2라는 거를 아까 어디 갔냐고? 6 나오는 거? 그러니까 얘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알겠죠? 두 근을 알파 플러스 뭐 이렇게 놓으시면 안 돼. 지금 얘는 직선이기 때문에 약간 삐뚤게 이렇게 만나는 거니까 다른 문제야. 구분하시고. 자, 그러면 봐봐. 여기 아랫변이 뭐예요? 여기가. 여기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지. 이렇게 되지. 이제 높이가 문제야. 높이를 뭐라고 놓을까? 생각을 해보면 여기에 좌표 있죠? 좌표. 여기에 좌표는 알파 컴마. 그러면 y좌표를 표현하는 방법이 몇 가지야 지금? 두 가지야. 왜냐하면 교점이니까 알파를 엿다 넣어도 되고 엿다 넣어도 되잖아. 그쵸? 알파 어디다 놓을까? 우리 구하는 목적을 생각하세요. 우리 지금 여기 y좌표에서 여기 y좌표 뺄 거야. 자, 엿다 넣을까 엿다 넣을까? 사이코 아닌 이상 엿다 넣어야지. 그쵸? 엿다 놓으면 너무 복잡하잖아. 그럼 알파 제곱 마이너스 4알파 플러스 이건데. 그럼 얘는 베타 이렇게 되는데 그거 빼야 되는데. 아니지. 여기 K가 있어도 엿다가 넣어서 어차피 빼면 K 날라가잖아. 그쵸? 그러니까 얘는 알파 컴마 2알파 플러스 K 이렇게 놓을 거고요. 그러면 여기 좌표는 베타 컴마 2베타 플러스 K 이렇게 놓을 거야. 알겠죠? 그러면 여기 밑변 여기 길이가 뭐야? 여기 길이 여기서 여기 뺀 거지. 그죠? 그럼 얘는 뭐가 돼? 2배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되겠지. 됐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뭐 할 거야?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하는 거야. 피타고라스 정리.
그럼 이 상태에서 피타고라스 정리하면 뭐예요? 이거 제곱. 일단 얘네부터 할까? 얘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에 이거 제곱하면 4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전체 제곱 이렇게 되겠죠? 근데 고3에서 많이 쓰는 거는 어차피 루트 표현이니까 제곱으로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쓸게. 왜냐하면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원래 있어. 공통수학 2에 나와. 두 점 사이 거리 공식이. 근데 니네 선행을 안 해서 내가 일부러 피타고라스로 해주는 거거든. 근데 이제 나중 되면 어차피 이게 더 이렇게 확 와닿는 첫 번째 시기이기 때문에 니네 2학년 때부터 아마 이걸로 풀 거야. 그러니까 이걸로 설명해 줄게. 얘가 5루트 2다. 지금 이렇게 되는 거야. 알겠죠? 그러니까 여기서 식을 개판 치지 말고 이 문제는 반드시 공통인수가 나온다라는 걸 느끼고 있으셔야 되고요. 그러면 얘는 루트에 봐봐. 얘가 하나 있고 얘가 4개 있잖아. 그러니까 얘는 묶인다고 이렇게 묶인다고. 그 다음에 이거 벗기지 마. 왜? 어차피 우리 알파 플러스 베타랑 알파 베타 알면 어차피 베타 마이너스 알파 구하려면 제곱값을 구해야 돼. 그러니까 굳이 벗길 필요 없어. 벗기지 말고 그냥 이 상태로 놔. 이 상태로 놓고 그 다음에 이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을 구하면 되지. 그쵸? 그러면 얘는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에 마이너스 4의 알파 베타로 구하면 되니까 뭐예요? 66에 36 마이너스 46에 24 플러스 4K 이렇게 되죠. 그러면 얘는 12 플러스 4K 이렇게 되죠. 됐어요? 네, 그래서 얘가 루트에 뭐가 됩니까? 60 플러스 20K가 됩니다. 그쵸? 그러면 이것도 집어 넣으시면 루트에 50 이렇게 되죠. 됐니? 네, 그래서 K는 뭐가 돼요? K는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그러니까 요 구하는 과정 있잖아. 요거를 니네가 연습을 해 넣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미적분 1에서도 나오고요. 대수에서도 나와요. 그리고 수능 문제로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기억하고 계셔야 됩니다. 알겠죠? 안 찍어도 돼요? 됐어요. 정리해 놓으세요. 알겠죠? 자, 그렇게 하고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세요. 알겠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만약에 안 풀린다 그러면 그럼 제가 해드릴 테니까 일단 풀어오세요. 그 다음에 371번은 얘는 아니죠. x 좌표를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알파 마이너스 베타 값을 알려줬으니까 얘는 x축의 거리가 2루트 3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방금 문제랑 또 틀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놓고 풀면 돼요? 이 거리를 알려줬으니까. 그러면 얘는 근각계수 그거 하시면 되죠. 그쵸? 아니면 뭐 편한 대로 하는데 일단 식이 좀 그지같이 생겨가지고 정수가 아니어가지고 이거야. 이거의 두근이 알파고 베타라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이거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놓고 근각계수 한 다음에 저거 제곱해서 하겠다.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얘를 알파와 알파 플러스 2루트 3으로 놓고 하겠다. 뭐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근데 이게 생긴 게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차라리 이거보다는 그냥 알파하고 베타라고 놓고 그냥 제곱해서 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알겠죠? 근데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뭐가 낫나? 그래서 한번 직접 두 가지로 해보시고 하시면 되죠.
다음에 자, 이차함수 이거의 그래프와 직선 이거의 두 교점의 x좌표를 각각 알파 베타라고 하자. 그랬을 때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알파 플러스 베타의 값을 구하시오. 설계돼요 지금? 설계됐어요? 저랑 말하기 싫어요? 설계됐어? 아, 웃지만 말고 말을 해. 설계됐어? 설계됐어요? 설계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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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할 수 있죠? 그죠? 교점이니까 연립. 그랬을 때 그거의 x좌표니까 근데 알파 베타가 마이너스 1인데 여기 좀 미지수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k 값이 나오겠지. 그러면 그거 가지고 알파 플러스 베타 구하시면 되겠지. 그쵸? 근데 아마 이거 k 값이 2개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 조건이 있는 거예요. 양수인 것만 k 값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해보세요. 자, 이 문제는 기억이 나셔야 되죠. 그쵸? 이거 기억 안 나면 배신이지. 그치? 요거를 봤는데 재료를 모른다. 이건 진짜 이건 뭐 대학을 가겠다는 거야 말겠다는 거야. 알죠? 규현아 이거 풀이가 몇 가지지? 저 눈빛 봐. 저게 뭐냐? 태어나서 처음 보는 것 같은데 그런 눈빛은 아니죠? 민경아 이거 몇 가지죠? 풀이가? 그냥 저 새끼나 시키고 말지 왜 나한테까지 오냐. 세정아 이거 몇 가지지? 풀이가? 2가지죠. 혜준아 뭐하고 뭐죠? 이거 바로 나와야지 새끼야. 어? 나와야지. 자, 이거는 우리가 풀이가 2가지라고 했습니다. 유일성 풀이와 그냥 노가다 풀이. 그죠? 직접 대입하는 거. 자, fx가 저렇게 나와 있대. 근을 알려준 거죠. 그러면 fx를 나는 인수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인수정리할 수 있고 자, 첫 번째 풀이는 뭐다? 나는 그냥 집어넣어서 그냥 구해버리겠다. 뭐 나쁘지 않습니다. 대신 시간 단축 상황에선 뭐 그닥 좋은 건 아니지만 아예 틀리는 것보다야 낫죠. 1하고 3이 새로운 근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첫 번째 풀이. 두 번째 풀이는 유일성이죠. F에 뭐가 0 나오는 이 뭐는 세상에 2개밖에 없어. 1하고 5밖에 없어. 이게 유일성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F에 2x-1이 0이야. 그럼 너는 1이거나 5여야만 해. 이게 유일성 이용하는 거죠. 뭐 암산도 되죠 그러면. x는 뭐야? 1하고 얘가 5 나오려면 x는 3. 그래서 1하고 3이야. 이렇게 되는 거죠. 됐어요. 잊지 마. 야, 이건 2차 방정식에서도 중요한 거고 2차 함수에서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나와요. 무조건. 알겠죠? 그 너 노트 정리한 거 좀 예전에 그 문제하고 노트 정리한 거 빨리 일주일에 한 번씩 봐. 네. 어? 한 번 배운 건 까드시면 안 되지.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유일성 이용해서 바로 해볼까요? 자, fx는 0. 자, x의 두근이 뭐야? 인수분해하면 1하고 4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유일성을 이용하면 x-2는 0. 자, 네가 1이거나 4가 나와야 돼. 그러니까 새로운 근은 뭐야? 3이거나 6 이렇게 되겠죠. 그쵸? 이렇게 바로바로 해주셔야 돼요. 자, 이것도 자 fx는 0이라는 두 근이 마이너스 2하고 1이야. 그러면 f의 x 플러스 3p가 0이야.
그러면 얘는 뭐야? 얘는 마이너스 2거나 1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얘는 x의 두 근이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p 마이너스 2거나 그쵸? 아니면 마이너스 3p 플러스 1이거나 이렇게 되겠지. 그쵸? 근데 뭐래? 두 실근의 합이래. 그럼 마이너스 6p 마이너스 1인데 걔가 5래. 그러니까 이렇게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고. 알겠죠? 그러니까 유일성 풀이 꼭 하시고요. 기현아, 이거의 모든 근 합이 뭐야? 아니, 답이 뭐냐고. 왜냐면 이건 아는 자 눈에는 암산 문제야. 암산 문제야. 답이 딱 나와야 돼. 뭐야? 아니야, 이건 잠깐 하면 모르는 거야. 이건 딱 보자마자 바로 답 나와야 되는데. 모르는 자. 내가 아는 자는 어떤 애인지 보여줄게. 네 좀 둘이 자리 놓고 싸우니? 어? 너 알지? 나와야지. 나와야지. 아는 자 눈엔 바로 보이잖아. 마이너스 2라고. 아, 이게 지금 봐봐. 니네가 아예 모를 수가 없어. 왜냐면 내가 맨날 앞에서 한 10번씩 떠들었거든. 각 재료마다. 인정? 그렇잖아. 야, 부정방정식은 한 10번 넘지 않았냐? 그러니까 니네가 모를 수가 없어. 어디선간 들어봤어. 그거를 니네가 호환이 안 되는 것 뿐이야. 그렇잖아. 당연히 알았지? 알았잖아. 뭐지? 얘도 구멍인가? 얘도 한번 시켜볼까? 야, 나 지금 너는 당연히 대답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안 시키고 있는 거야. 뭐지? 아씨, 뭐지? 다음에 쟤도 시켜봐야 되겠다. 자, 이거를 봐봐. 방정식의 정의부터. 아가들아. 방정식의 정의. 방정식의 정의가 뭐였어? 두 함수의 교점의 x좌표였잖아. 그럼 지금 이 방정식을 풀라는 거 아니야. 이거 넘기면 는이잖아, 는. 그럼 이거의 그래프와 이거의 그래프의 교점의 x좌표, 이게 이 방정식의 근한이야. 그럼 마이너스 4하고 2하고 더해서 마이너스 2, 이게 암산이 안 나온다고? 지금 내가 말한 걸 모르는 게 아니잖아. 어디서 다들 들어본 거잖아. 소화를 안 시켜놔서 그래요. 그러니까 재료노트 좀 보라고, 이것들아. 야, 니네 니네 좀 있으면 개학이잖아, 이제. 야, 이제 좀 있으면 실전이야. 어? 우리 이제 방학 다 끝났어. 이제 3월부터 봐봐. 딱 2달 남았어, 이제. 시험까지. 오.